단지 가사도우미의 딸이라는 이유로 조롱받던 한 소녀가 프랑스 귀족 학교에서 믿을 수 없는 반전을 만들어냅니다. 프랑스 파리 외곽, 수백 년 전통의 엘리트 학교. 그곳에 장학생으로 입학한 한국 소녀 김하윤. 프랑스어도 서툴렀고 배경도 달랐지만 그녀는 어느 날 전교생 앞에서 분필을 들게 됩니다. 과연 무시와 차별 속에서 그녀가 어떤 방식으로 교실을 뒤집었는지, 그리고 출신보다 실력이 중요하다는 말을 어떻게 증명했는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 놀라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하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저는 처음 프랑스 귀족 학교의 정문 앞에 섰을 때의 떨림을 잊을 수 없습니다. 15살 김하윤, 한국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가 아버지를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후 저와 어머니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프랑스로 향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어머니는 프랑스 대사관 외교관 가정의 가사도우미로 일을 시작하셨고 저는 장학제도를 통해 이 귀족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죠. 저에게 이곳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고풍스러운 건축물과 넓은 잔디밭, 화려한 꽃들로 둘러싸인 학교는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지만 저에겐 아버지 없는 현실을 잊지 못하게 하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교문을 지나갔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곤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저는 금세 눈에 띄었어요. 유일한 동양인 학생이었으니까요. 복도를 걸을 때마다 쏟아지는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등 뒤로 따라왔습니다. 프랑스어 실력이 부족한 저는 그들의 수군거림이 무슨 뜻인지 다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 어조만으로도 충분히 불편했습니다. 첫 수업 시간 담임 선생님은 저를 소개했습니다. 프랑스어가 아직 서툴러 제가 제대로 자기소개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셨나 봅니다. 학생들의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해 질문을 받았고 한 학생이 부모님 직업에 대해 물었습니다.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죠. 제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프랑스 대사관 직원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입니다. 그게 부끄러울 일은 아니지만 이 화려한 배경의 아이들 앞에서 말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는 사이 뒤에서 작게 들려온 말, 세그봉트는 하인이라는 뜻의 프랑스어였습니다. 교실에 작은 웃음소리가 퍼졌고 선생님도 미소를 띄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곳에서 제 위치를 깨달았습니다. 장학생으로 들어온 가사도우미의 딸. 저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쉬는 시간에 혼자 앉아 있을 때 금발의 우아한 소녀가 다가왔습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의 딸 엘로이즈였죠. 그녀는 한국에서 온 하인의 딸이 어떻게 이 학교에 들어올 수 있었는지 비꼬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달콤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독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수치심이 뒤엉켰지만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작은 아파트에 돌아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늦게까지 일하고 계셔서 제 눈물을 보지 못했죠. 그게 다행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첫 수학 시험이 있었습니다. 문제지를 받아들고 미소를 지었어요. 프랑스어는 서툴렀지만 수학은 달랐습니다. 숫자와 공식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제 유일한 친구였죠.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나갔고 다른 아이들보다 먼저 시험지를 제출했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 샤를로트 수학 선생님이 시험지를 나눠주셨어요. 저는 100점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제 시험지를 들고 오셔서 혼자 풀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선생님의 눈빛에서 의심이 느껴졌죠.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엘로이즈의 작은 속삭임이 교실에 퍼졌습니다. 아시아 아이들은 커닝에 능숙하다는 말과 함께 프랑스어도 못하는 제가 어떻게 문제를 풀었겠냐는 비아냥이었습니다. 귀까지 빨개진 얼굴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제 주변으로 수군거림이 가득했어요. 저는 책상 위 시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100점이라는 숫자가 빨간 펜으로 크게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둘째 주 수학시험에서도 100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교장실로 불려갔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샤를로트 선생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은 두 번의 시험에서 모두 만점을 받은 것이 대단하다고 하셨지만 그 목소리에는 칭찬보다 의심이 더 묻어 있었습니다. 학교는 정직을 중요시하며 혹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직접 풀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그렇다면 증명해보라며 전교생 앞에서 특별 테스트를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습니다.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전교생 앞에서, 모든 아이들의 시선 앞에서, 엘로이즈와 그녀의 친구들 앞에서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받아들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교장실을 나오며 복도에서 엘로이즈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승리에 찬 미소를 지으며 하인의 딸이라 부르며 기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방에서 한국에서 가져온 수학 문제집을 펼쳤습니다. 어머니는 늦게 퇴근하셨죠. 피곤해 보이는 어머니께 특별 테스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용기를 내어 제가 정말 이 학교에 다녀도 되는지, 여기에 어울리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죠. 어디 있든 당당하게 있어야 하며 어머니가 하는 일이나 제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끄덕이고 문제집으로 시선을 돌렸죠. 이제 제가 증명해야 할 때였습니다. 특별 테스트 이틀 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파리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제 마음은 한국에 가 있었죠. 수학 올림피아드를 준비하며 새벽까지 공부하던 그때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학교가 끝나고 늦은 밤까지 이어지던 자율학습, 문제집을 가득 채운 연필 자국들, 쉬는 시간에도 수학 문제를 풀던 저의 모습. 그때는 그것이 당연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공부했으니까요.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방과 후에 악기를 배우거나 스포츠를 즐겼어요. 수학은 그저 수업 시간에만 존재했죠. 그래서 제가 2번의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을 때 그들은 의심했던 겁니다. 저처럼 공부하는 아이가 없었으니까요. 문제집 페이지를 넘기며 한국에서의 수학 교육 방식을 떠올렸습니다. 패턴을 찾는 법, 여러 해결 방식으로 접근하는 법, 끈기 있게 도전하는 법. 그것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늦은 밤 퇴근하고 들어오셨을 때도 저는 여전히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어머니는 피곤해 지친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죠. 이렇게 늦게까지 공부하면 안 된다고 걱정하셨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조금만 더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며 프랑스에 와서까지 고생시키면 안 되는데 모두 자신 때문이라고 자책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원해서 하는 것이며 여기서도 뭔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맺힌 눈물이 보였습니다. 저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프랑스로 오신 어머니.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주고 싶어 하셨던 그 마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다시 문제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해결 전략을 떠올리며 문제를 풀었죠. 간단한 대수학에서 복잡한 미적분까지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명확하게 그려졌습니다. 수학은 언어의 장벽 없이 제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이었습니다. 새벽 3시, 마지막 문제를 풀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리의 밤하늘은 서울과 달랐지만 별은 같았습니다. 내일 있을 특별 테스트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 조금은 준비된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저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특별 테스트 날이 밝았습니다. 강당에는 전교생이 모여 있었죠. 앞쪽에는 큰 칠판이 놓여 있었고 저는 그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고 그 중에는 엘로이즈의 차가운 눈빛도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올랐고 심장은 마구 뛰었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샤를로트 선생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문제를 칠판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과정의 미적분학이었어요. 그것도 꽤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보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내게 한 것이 분명했어요. 저를 실패하게 만들기 위해서. 강당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제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학교 시험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곧 머릿속에서 뭔가 클릭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수학 올림피아드를 준비할 때 풀었던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칠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분필을 들자 손이 약간 떨렸지만 숫자와 기호를 적기 시작하자 그 떨림은 사라졌습니다. 모든 소음, 모든 시선이 흐려졌고 오직 문제와 저만 존재했습니다. 순차적으로 풀이 과정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접근법을 사용했죠. 대수적 방법에서 시작해 기하학적 통찰로 넘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문제에서는 정통적인 방법보다 효율적인 해결법이었어요.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풀이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답을 동그라미 치고 뒤돌아섰을 때
강당에는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샤를로트 선생님이 제 풀이를 확인하셨어요. 교장 선생님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샤를로트 선생님은 풀이가 맞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한 풀이라고 하셨죠. 그제서야 작은 박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점점 커져갔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선생님들도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서 있다가 자리로 돌아가려 했지만 샤를로트 선생님이 저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한국식 접근법인지 물으셨습니다. 이런 풀이 방식은 처음 본다고 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기에는 너무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샤를로트 선생님은 제가 커닝이 아니라 그들이 가르치지 않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놀랍다고 하셨죠. 교장 선생님이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지만 적어도 의심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김하윤 학생을 축하하며 학교의 명예를 높여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며 학생들의 얼굴을 훑어보았습니다. 대부분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엘로이즈의 얼굴에는 여전히 차가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줬으니까요. 강당을 나오며 가슴속에서 따뜻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한국에서의 그 모든 공부 시간들, 어머니의 희생, 그리고 제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특별 테스트 다음 날 학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 학생들이 수군거리긴 했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호기심과 약간의 존경이 섞인 눈빛들이 느껴졌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학 시간에 샤를로트 선생님이 저를 앞으로 불렀습니다. 어제 보여준 풀이 방식이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그런 방식으로 수학을 배우는지 물으셨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다양한 접근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친다고 패턴을 찾고 여러 방향에서 생각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놀랍다며 다음 주 학내 수학데이에서 발표해 볼 생각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제 접근법을 다른 학생들과 나누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죠.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죠.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어디서든 당당해야 한다는 말씀. 저는 해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교실을 나오는데 엘로이즈와 그녀의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우호적이지 않았죠. 엘로이즈는 제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번의 테스트로 뭐가 증명된다고 생각하냐며 비꼬았습니다. 그녀의 말에 상처받았지만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대답하지 않고 지나가려 했지만 그녀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우리 학교에서 하인의 딸이 수학을 가르친다는 건 웃기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주변 학생들이 작게 웃었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지만 눈물을 참았어요. 그녀를 지나쳐 빠르게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들에게 제 가치를 증명했는데도 여전히 저는 하인의 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학교 익명 SNS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특별 테스트에서 운 좋게 통과한 어떤 아시아 아이가 이제는 수학을 가르친다며 참 웃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분명 엘로이즈의 짓이었어요. 댓글에는 비웃음과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학교 후 샤를로트 선생님이 저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SNS 글을 보았냐고 물으시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제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른다고 발표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는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겁먹지 말라며 제 방식대로 하면 된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제가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졌다고 말씀해 주셨죠. 선생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었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컸습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수학데이 발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지만 기뻐하셨죠. 정말 대단하다며 새 옷을 사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멋지게 발표하자고 격려해 주셨어요. 어머니의 눈에서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그 순간 결심했어요. 엘로이즈와 그녀의 친구들이 뭐라고 하든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한국에서 배운 것들, 어머니의 희생,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서요. 그날 밤 발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수학 교육 방식, 문제 해결 접근법, 그리고 제가 배운 특별한 전략들을 정리했어요.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것을 극복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수학데이 발표 전날 학교 복도에서 엘로이즈와 그녀의 친구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지 못했고
저는 자연스레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엘로이즈는 제가 무대에 서는 것을 절대 못 보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비상벨을 울리거나 발표 직전에 물을 쏟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은 제 발표를 망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다리가 떨려왔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엘로이즈는 제가 그들보다 나아 보이는 것이 싫다고 했습니다. 하인의 딸이 어떻게 그들을 가르친다는 것인지 말도 안 된다고 말했죠. 그들의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결심이 더 굳어졌죠. 그들이 무슨 짓을 해도 저는 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 발표 자료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어머니가 사주신 새 셔츠를 다림질하며 내일을 그려보았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은 여전히 두려웠지만 이제 그 두려움이 저를 압도하지는 않았습니다. 발표 당일 아침 거울 앞에서 새 셔츠를 입고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출근하셨지만 테이블 위에 메모와 작은 초콜릿을 두고 가셨습니다. 할 수 있다는 응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말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강당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학생들, 선생님들, 그리고 몇몇 학부모들까지. 무대 뒤에서 떨리는 손으로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샤를로트 선생님이 다가와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발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 이름이 호명되고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저를 향했고 그 중에는 앞줄에 앉아있는 엘로이즈의 차가운 눈빛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자 목이 메었습니다. 처음에는 더듬더듬 말했지만 한국에서의 수학교육 이야기를 시작하자 목소리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문제 해결 방식, 패턴을 찾는 접근법, 그리고 기하학적 직관을 설명했습니다. 칠판에 예제를 풀어가며 보여주었죠. 처음에는 조용하던 학생들이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발표 중간에 엘로이즈가 자리에서 일어나 뭔가를 하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 옆에 친구가 그녀의 팔을 잡아당겼죠. 잠시 실랑이가 있었지만 결국 엘로이즈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발표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질문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엘로이즈의 친구들도 손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답하며 수학이라는 언어로 소통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수학교육 시스템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배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앞으로 나오셔서 축하의 말을 전하셨습니다. 무대를 내려오는데 여러 학생들이 다가왔습니다. 질문도 하고 감탄도 하고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 수학클럽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넷, 그리고 10명, 15명으로 늘어났죠. 수학이라는 언어로 소통하니 제 프랑스어가 서툴러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차츰 친구들이 생겼고 웃음도 되찾았습니다. 수학데이 발표 이후 학교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복도에서 홀로 걷지 않게 되었죠. 수학 클럽 친구들이 항상 함께했습니다. 클럽에서는 한국식 수학 문제 해결 방법을 나누었고 그들은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엘로이즈에게서 일어났습니다. 발표 일주일 후 그녀가 쉬는 시간에 제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또 무슨 말을 할까 긴장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잘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제가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고 말했죠. 그 순간 그동안의 분노와 상처가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완전히 용서하기는 어려웠지만 적어도 이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놀랍게도 엘로이즈도 수학 클럽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졌습니다. 그녀도 수학에 관심이 있었고 새로운 접근법을 배우는 것을 즐겼습니다. 샤를로트 선생님은 한국의 수학 교육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가 가져온 한국 수학 교재들을 들여다보시고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셨죠. 그리고 어느 날 한국교육부 교환연수 프로그램에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프랑스어 실력도 점점 나아졌습니다. 수학을 통해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자연스럽게 언어도 익혀갔죠. 더 이상 수업 시간에 대답을 못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제가 웃음을 되찾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셨죠. 한 번은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작은 아파트가 부끄러웠지만 어머니가 준비해주신 한국 음식을 함께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교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서서히 더 많은 선생님들이 제 수학 접근법에 관심을 보였고 다른 수업에서도 제 의견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하인의 딸이 아니라 김하윤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수학 클럽의 활동은 학교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프랑스와 한국의 수학적 대화라는 제목으로요. 사진 속에는 저와 친구들이 함께 수학 문제를 푸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기사를 어머니께 보여드렸을 때 어머니의 눈에 자랑스러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제 안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제 배경이나 어머니의 직업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죠. 오히려 그것이 저를 만든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과 한국에서의 교육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것이니까요. 여름방학이 다가오던 어느 날 샤를로트 선생님이 저를 불러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프랑스 전국 수학 경시대회 학교 대표로 추천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본인은 한국교육부 교환연수에 합격했다고 하셨습니다. 기뻤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전국대회라니 더 큰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제 능력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샤를로트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흥분된 목소리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가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모든 것이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상처 그리고 승리의 순간들이 이 포옹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넌 어디 있어도 당당해야 한다고. 그것이 진정한 자부심이라고. 그날 저녁 우리는 소박하지만 특별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렵게 구한 한국 재료로 만든 김치찌개였습니다. 식사를 하며 여름방학 계획과 대회 준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프랑스에 온 지 반년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대회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친구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엘로이즈도 다가와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마워했습니다. 앙금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같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방학 마지막 날 학교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모두가 여름 계획을 나누고 있었죠. 샤를로트 선생님은 한국 방문 준비로 바빴고 저는 수학 경시대회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이번 학기에 있었던 중요한 변화들을 언급하시며 특별히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모두의 시선 속에서 앞으로 나가는 것은 여전히 어색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다양성의 중요성과 서로 다른 문화에서 배울 수 있는 가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마이크를 건네셨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마이크를 받아들었습니다. 파리의 붉은 노을이 창문을 통해 비치는 교실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가사도우미의 딸로서 그리고 수학을 사랑하는 학생으로서의 여정에 대해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 배운 것들에 대해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이곳까지 오게 한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에 대해 말을 마치고 반짝이는 눈으로 교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더 이상 하인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김하윤이었습니다. 가사도우미의 딸이자 수학 천재. 그 두 가지 모두가 자랑스러웠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학교를 나서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리의 하늘은 서울과 달랐지만 별은 같았습니다. 저는 어디에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제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귀족 학교의 하인의 딸로 시작해 수학 천재이자 문화를 잇는 다리로 성장한 소녀. 그녀의 여정은 단순한 시험의 승리가 아니라 편견을 넘고 자신의 뿌리를 지켜낸 진짜 자존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출신과 외모만으로 판단하던 시선들이 한 사람의 노력 앞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오늘 이야기 속에서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과 응원을 함께 나눠주세요.